안녕하세요. 오늘은 흉부부터 들어갈게요. 흉부. 자, 흉부 근육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인체의 근육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접경근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접경근에서 사각근으로. 그 다음에 흉곽출구를 통해서 소흉근, 대흉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근을 연결해서 장요근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경근에서 사각근으로 연결돼서 또 소흉근, 흉막각, 그 다음에 복막각, 복막을 싸고 있는, 그 다음에 골반을 싸고 있는 골반각. 그래서 어디로 연결돼요? 요방형근과 장요근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접경골과 사각근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제 경추, 흉추를 싸고 있는 요추, 그 다음에 골반, 요 싸고 있는 게 이제 고관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방형근과 장요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접경근과 사각근이 계속 연결되죠. 이제 어깨 쪽으로 견갑학은 극하근으로 연결되어 있고, 광배근으로 연결돼서 요방형근과 장요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견갑학근에서 연결된 게 뭐냐면은 정극은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옆구리 쪽 협통이 이쪽에 마찬가지죠. 옆구리 쪽. 그 다음에 흉근에서 시작할 때 흉근에서 소흉근, 대흉근, 정극은 이쪽으로 가죠. 광배근,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견갑학은 여기 나오죠. 견갑학은, 극학은, 견갑골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능형근으로 흉추까지 이렇게 다시 연결이 돼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접경골에서 그래서 모든 인체 기능이 시작합니다. 인체 기능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접경골에서 중추신경, CNS, 중추신경, 그 다음에 말초신경, PNS,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연결해주고, 그 다음 내분비, 그 대사작용, 이런 것들을 호르몬 분비, 호르몬 생산하고 분비하고, 이거에 그 다음에 마음, 정서적인 마음, 정신적인 영역까지는 다 이 접경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를 타고 가요? 사각근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접경골과 사각근이 내 몸의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경골에서 사각근으로 나와서 이 흉곽 출구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소흉근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소흉근으로. 그러면서 이쪽 여기서 대흉근과 소흉근이 연결이 되고 여기까지 이제 흉근이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또 복근이 시작해요. 복근. 그래서 복직근, 복근. 여기에서 장유근 타고 내려가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 장유근의 문제가 이렇게 다 연결될 수 있어요. 복직근이라든가 소흉근, 대흉근, 흉곽 출구, 사각근, 접경골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하나의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접경골과 사각근의 문제가 소흉근을 통해서 자, 접경골과 사각근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연결이 되잖아요. 사각근. 사각근이 이 쇄골 통과해서 이 늑골까지 연결돼서 여기에서 연결돼요. 사각근까지. 사각근이 소흉근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폐와 심장을 싸고 있는 흉막을 싸고 있는 그 공간에 심폐의 기능이 여기 문제가 생기겠죠. 횡격막, 그 다음에 복막, 우리가 장, 오장육부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다음 골반, 생식기 비뇨기, 비뇨기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요방연근과 장유근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자, 흉막과 복막과 골반에 관련된 문제는 접경골로 풀고 사각근으로 치료하고 소흉근으로 치료하고 어디로 치료한다? 요방연근, 장유근으로 치료한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그 다음에 접경골과 사각근 통해서 경추, 흉추, 요추, 골반, 고관절까지 쭉 연결돼요. 그래서 이 여기까지 두개골에서부터 시작하겠죠. 두개골의 문제. 두개골의 문제가 경추에 이르고 흉추에 이르고 요추에 이르고 골반과 고관절에 이르고 이걸 치료하는 데가 요방연근, 장유근, 접경골, 사각근으로 이렇게 척추의 질환도 치료할 수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내척수액이죠. 내척수액의 순환. 골수라고 할 수 있죠. 골수. 뼈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액수. 골수. 내척수액의 순환까지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접경골과 사각근의 문제가 이제 속근육외로 연결됐습니다. 견갑하고 극하근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광배근을 타고 요방근과 연결되고 장유근까지 연결돼요. 자, 여기서 보면 근육이 거의 잘 나온 것들만 위주로 나오죠? 그래서 요방연근과 장유근이 전신을 조절할 수 있다. 소흉근과 사각근, 접경골이 전신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흉근은 얘기죠. 흉근에서부터 대흉근과 소흉근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갑을 통해서 정갑하근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쫙 올라가서 정갑하근 여기서 만나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갑근과 광배근이 붙어 있고 정갑하근까지 붙어 있다. 그래서 견갑골의 문제는 이렇게 흉골에서부터 견갑골까지 연결은 이런 근육들이 안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능형근과 흉추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흉골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빙 둘러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하나로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대흉근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슴 통증이 나타날 때 보통은 심장이 안 좋다고 많이 생각하죠. 심장이 너무 안 좋은데? 이러는데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95%는 근육의 문제예요. 대흉근의 문제. 이렇게. 호흡이 안 된다? 대흉근 문제. 그래서 이게 깃을 넣어가지고 여기 흉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 해줘요. 그 다음에 소흉근은 심장의 문제를 많이 유발한다. 폐의 문제, 대흉근은 폐의 문제, 소흉근은 심의 문제. 그래서 여기서 쥐어 뜯어주는 겁니다. 앞에서 앞 벽을 쥐어 뜯어줘요. 여기 유착되는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플 때는 항상
흉부 이런 데를 다 풀어줘야 돼. 목도 풀어주고 흉부도 풀어주고 이렇게 뒤쪽까지 다 풀어줘야 돼. 그래서 소흉근이 굳어 있을 때 이 쇄골화 동맥을 올가미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들 때 혈액순환이 돼요, 안 돼요? 혈액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맥박이 뛰질 않아요. 이게 손을 들 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손을 들면은 어떻게 돼요? 피가 안 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내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흉근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잠을 잘 때 어떻게 자요? 이렇게 만세하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피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돼요? 내리고 잡니다. 근데 사각근이 굳어 있는 경우는 여기서 압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을 올려야지 압박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고 있는데 잘 때 어떻게 돼요? 만세하고 자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면 머리 올리고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각근이 굳어진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손을 올리면은 손이 저린 사람, 맥박이 없어진 사람은 어디에서 문제다? 소흉근에서 이 쇄골화 동맥을 올가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쇄골화 동맥을 올가미하는 경우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전증이 발생합니다. 수전증은 이 사각근하고 이 소흉근에서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 몸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항상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서적으로나 음식 독이라든가 노폐물로 항상 독이 있죠. 그래서 해독시켜주는 방법은 일단 오령열 승포함을 해줍니다. 두세 번 해줘요. 자, 오령열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요 견갑골 근육골 사이각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두 개도 붙여도 되고 세 개도 붙여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에 의료봉사를 할 때 그 천식 환자가 많잖아요. 천식 환자. 그럼 여기에다가 부항을 떠줘요. 그러면 숨이 쉬어져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냐? 심장과 폐, 비위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장부의 대응점이에요. 대응점. 그래서 심폐에 관련된 그 어혈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독을 시켜줘요. 그 다음 간 다음에 어혈과 노폐물을 해독하고 천식, 심근경색, 흉통, 소화장애, 소화관 노폐물 제거, 간담 해독, 지방간, 간경화, 간암치료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습부항을 해주고 두 번째 장을 해독시켜요. 장 해독이 뭐냐면은 숙변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설사시키는 거죠. 숙변을 제거해 줘요. 그리고 3단계 간해독이에요. 간해독. 그래서 간에도 결석이 있다는 거 알아요? 간에도 우리가 담결석만 알고 있는데 그 담결석 대부분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간의 결석을 제거해 줍니다. 결석, 담석, 뭐 이걸 제거해 주고 지방간을 해결해 줍니다. 이걸 지금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장을 해독시켜줘야 됩니다. 신장을 해독시키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혈액을 해독시킵니다. 혈액을 해독시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뇌, 신경, 정신을 해독시켜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해독시키는 거죠. 명상이라든가 이런 수련을 통해서. 자, 총 인체의 해독 과정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령혈 습부항을 해주죠. 오령혈은 여기 견갑골 안쪽에. 그래서 여기 견갑골 안쪽을 부항을 심하게 있다 보면은 피가
지렁이처럼 응고되어지고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 심폐에서 장부에 대한 어혈을 그냥 바로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숙변 제거를 해서 장을 해독하고 간 청소를 하고 신장 청소를 하고 혈액 청소를 하고 이때 이제 마음적인 거, 정신적인 것을 청소한다. 이게 이제 총 해독 과정이 6단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5.6부에 해독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온몸에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독만 해도 이 연결된 부분들이 다 좋아져요. 경추 문제, 흉추의 문제, 요추의 문제, 골반의 문제, 고관절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독을 하면은 요 저평골의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우울증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공황장애부터 해서 온몸이 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근육들은 연결되어 있다.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든지 이렇게 해서 근막이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신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독을 시켜야 된다. 해독 과정을 이렇게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끌어주시고. 자, 볼게요. 이제 흉부 마사지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손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엄지손가락과 이렇게. 그래서 겨드랑이로 집어넣어요. 쑥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는 게 대흉근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대흉근이고, 소흉근은 이 대흉근을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면은 여기서 이렇게 늑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 만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위에서 이렇게 만져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약한 방법.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앞 벽을 쥐어 뜯어 연결되는데, 끝부분을 보면은 좀 찌릿찌릿하죠? 이 부분이 이제 소흉근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흉근과 소흉근을 열심히 풀어줍니다. 근육 전체를 풀어줘요. 또 어떻게 돼요? 쇄골 밑으로 이런 그릇 같은 걸로 밀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그릇 같은 걸로 이렇게 쇄골 밑으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쇄골 라인을 좀 하는 방법. 이렇게 쇄골 라인을 해주면은 여기를 풀어주면은 여기 부어 있는 게 빠지면서 쇄골 미인이 돼요. 쇄골 미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흉근과 소흉근을 전체적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데가 요 끝부분으로 가면은 뚝뚝 걸리는 게 있어요. 뚝뚝. 그걸 연결해 보면은 쭉 유선까지 연결돼요. 유두까지 연결돼요. 그걸 유선이라고 해요. 유선. 자, 주변 근육을 풀 다음에 유선 또는 이게 더 림프. 이게 여러분들 유방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방, 유두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뚝뚝 풀어주면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뚝뚝 뜯어져 봐요. 그러면은 이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요. 유방에서 가슴, 유방에서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머물이 생기죠. 머물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암이 생기죠. 양성이든 악성이든 생기죠. 그러면 여기 뜯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다 깨져요. 깨지면서 일이 빠져나와. 누워서 계속 한 3분에서 5분, 뭐 10분까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뚝뚝. 그래서 따라가면서 만져주면은 싹 빠져버려요.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은 것까지 다 빼요. 그래서 빼줍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노폐물이 많은 경우는 우리가 C컵인 사람이 B컵이 되어버려요. 확 줄어버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자들은 가슴 크기를 원하는데 줄여놓으면 원망하겠죠? 그래서 다시 키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건강하게 만듭니다.
가슴이 건강하게 만들어요. 건강하고 축소를 시켜줘, 일단. 그래서 이 림프관을 뚫어줍니다. 여기가 1단계예요. 림프관 뚫어줬어. 지방 축소, 가슴 축소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확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다 긁어가지고 림프관까지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올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 뒤쪽에서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리 타고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여기 이 라인에. 이 라인 여기가 림프관이니까 여기다 대주면 알아서 확장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는 뭐예요? 일단은 주변에 부유방이라고 그러죠. 떠다니는 부유지방을 림프관까지 연결해줍니다. 림프관으로 연결해주면은 이제 이게 지방이 좋은 지방이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아까 노폐물 다 빼놨으니까. 그러면 확대가 됩니다. 다시 사이즈가 업이 돼요. 세 번째, 유방 주변을 마사지해서 싹 풀어줘야 돼요. 그다음 네 번째, 성형. 유방도 성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성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손, 요 부분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다 가게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 뭘 해줘야 돼요? 업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두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약간 올라와서 상향 15도나 30도 정도로 이렇게 딱 서야 돼요. 그걸 해주는 데가 어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흉근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업이 됩니다. 중요하게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소흉근이 마사지로 업을 시킵니다. 이게 가슴 유방 관리예요. 이게 흉부 마사지법이에요. 그런데 가슴은 다 짝짝이, 왜 짝짝일까요? 대인근, 소흉근을 풀어주기 전에 뭘 풀어줘야 될까요? 견갑골이 교정이 사람마다 틀려요. 견갑골이, 자,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때는 어깨가 같은 것 같아도 이게 살짝만 이게 한쪽으로 돌아가면은 벌써 어깨 모양이 달라지고 얼굴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한쪽만 돌려볼게요. 봐봐요. 어때요? 어깨가 위치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견갑골이 모양이 좌우가 디팅이 돼서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괜찮은데 한쪽이 틀어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슴 쪽도 여기도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다? 견갑골의 교정이 중요합니다. 그럼 견갑골 교정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애와 전 애가 후면 있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겨드랑이 앞에가 있고 겨드랑이 뒤에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소흉근과 대흉근을 풀어주고 뒤에서는 견갑 하근과 극하근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애가를 충분히 풀어주고 그 다음에 견갑골을 교정해주고 한 다음에 소흉근과 대흉근을 같이 풀어주면서 자 유선 솔루션을 해주면 되죠. 유선을 풀어주고 이거 충분히 해줘야 돼. 이거를 하고 나서 주변의 부유지방을 끌어모아가지고 림프관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 주변 마사지를 해주고 모양이 이쁘게 만들어져야 되죠. 성형을 한 다음에 업을 시키는 소흉근 마사지를 해주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유방의 문제는 어디에 관련되어 있다? 견갑골과 관련이 있다. 이게 기본적이죠.
대흉근을 들어서 그 밑으로 가면 소흉근 마사지가 되는데 쉽게 하는 방법은 손을 약간 벌려서 쇄골하와 늑골 사이를 자극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쉽게 하는 방법이고 작은 그릇으로도 이렇게 어깨 안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10번 천천히 이렇게 밀어주는 습관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어깨 아픈 사람들은 저는 이걸 한 10번씩 밀어놔요. 이렇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앞 벽을 쥐어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유착된 게 많아요. 여기서 유착된 게. 저 봐요. 저는 지금 손이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 앞에서요. 늑골 사이로 쭉쭉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인파 여기가 많이 안 좋은 경우는 이게 유착이 돼가지고 엄청 심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 대흉근과 소흉근을 풀어서 뭘로 풀어요? 볼게요. 심폐기능, 심장과 폐 쪽의 문제를 여기서 기능 강화를 시킵니다. 심폐 기능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 우리가 말하는 화병 치료가 돼요. 우울증도 치료되겠죠. 우울증 그 다음에 유방의 문제, 유방통증 그 다음에 수전증 라운드 숄더 이게 라운드 숄더도 아까 견갑골 교정하면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흉통, 흉민감 흉통 좀 답답한 거 있죠? 흉민감 이런 것도 여기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호흡곤란 호흡도 조절해주고 애가 림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전몸살 이게 중요해요. 전몸살 그 다음에 유방의 몽우리 유방암도 치료합니다. 유방암도 그 다음에 폐결핵이라든가 기관지 하차증 COPD 그 다음에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의 질환 심근경색 간담결석 만성소화장애 췌장염 췌장암까지도 이 소흉근에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몸살이 중요해요. 전몸살. 여기서 어디서 치료해요? 여기요. 여기 유선에서 치료해요. 그래서 뚝뚝 이게 하는 게. 그 다음에 여자분들 중에 브래지어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브래지어를. 왜 못해요? 답답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굳어 있으면은 여기가 막혀 있으면은 유두가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잘 허물게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유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선 림프를 열어보는 게. 그러면은 인체에서 지금 림프도 제일 중요한 데가 지금 저 가슴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다? 림프 순환에서는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다? 적평골입니다. 적평골. 그러니까 뇌 안에서 뇌 척수에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노폐물을 뇌에 대한 노폐물을 어디서 빼요? 뇌의 노폐물을 뭐 침샘 이런 것들 노폐물을 어디서 빼요? 적평골에서 뺍니다. 그래서 림프의 대장은 적평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어디예요? 두 번째는 사각근, 흉쇄 유돌근, SCM. 이게 림프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데고, 세 번째는 장요근, 하지의 림프. 네 번째가 어디예요? 흉근. 아까 요 애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림프의 대장은 어디서부터? 적평골에서부터. 마지막에는 복부 마사지. 요겁니다. 이렇게 5 파트로 나누어서 해야 돼요.
접촉을 마사지를 해주고 상악근 마사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를 해준다? 장요근 마사지. 여기 장요근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는 소태, 종아리에서부터 대퇴 다 밀어주고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와야 돼요. 자,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디로 빼? 장요근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장요근으로. 자, 뒤쪽으로 이렇게 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빼요? 이렇게 빼요. 이렇게 장요근으로. 마지막에는 장요근으로 가야 돼요. 배꼽 방향으로 이렇게 장요근으로 빼줍니다. 상악근도 어떻게 돼요? 위에서 이게 다 풀어줬잖아요.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흉부 내관은 어떻게 풀어요? 손에서부터 이거 와가지고 어디로 빼요? 아까 1, 2 와서 어디로 가요? 1, 2 와서 어디로? 1, 2 그 다음에 대전 밑에서 1, 2 그 다음에 어깨 쪽으로 해서 밀어가지고 1, 2 왼손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 뭐예요? 상비에 모든 것을 밀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부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했죠. 요게 이제 림프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대흉근, 소흉근, 애관은 상당히 어깨 통증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림프 순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흉추 교정법은 여기에다가 공을 놓고 그대로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마 동영상 다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폐질환 한번 볼게요. 폐질환. 우리가 공해가 계속 마시니까 인체 폐에 어떻게 돼요? 공해가 쌓이죠. 그 다음에 천식, 기관지염, 가슴 통증, 배통, 호흡곤란, 어깨 아픈, 변비통, 폐렴, COPD, 기관지 확장증. 이게 COPD는 폐쇄성 폐질환이에요. 기관지 확장증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한다? 먼저 어디서부터? 견갑골을 교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예요? 여기에 습방을 하고 오령을 습방을 하고 그 다음에 상악근 흉쇄도구 치료하고 대흉근 소흉근 마사지 해주고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좀 강력한 데가 있어요. 심폐는 여기 있죠. 여기서 피를 빼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혈자리들 많이 오는데 이게 심장이에요. 심폐예요. 심폐. 여기 또는 이제 5번째 손가락 여기 또는 이제 소부노궁 여기 있어요. 소부노궁 이게 이제 심장에 화를 넣어주는 거예요. 심장, 심포에 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등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등이 아픈 사람, 여기. 환자분들 중에 이 등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등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오래된 등이 아픈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낫지가 않아요. 막 10년 된 거 있고 우리 환자분들 중에 70대가 됐는데 10대부터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한 60년 된 이 배통이 있었어.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이렇게 견갑골이 있잖아요. 견갑골이 이렇게 양쪽 견갑골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근육이 있어요. 견갑하근이. 이 견갑하근이 수축을 해버리면 손상되면은 수축을 해. 일이 당기거나 일이 당겨. 일이 당기면은 여기서 버티는 흉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능형근 쪽이 당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견갑하근이 손상돼서 이 능형근 쪽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아프냐? 이 견갑골이 여기서 당겨버리니까. 그래서 이 장침으로 이게 들어가 줘야 돼요. 견갑하근을 먼저 치료해 줘야지만 등이 낫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 등 통증,
능형근 부위 통증은 견갑하근을 장침 시술한 후에 능형근을 건드려줘야 됩니다. 능형근 통증은 견갑하근 단축으로 능형근이 지지근육에서 당겨지면서 아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괴통은 거의 대부분 견갑하근을 먼저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목에 문제 있을 때는 목을 치료하고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배통은 심폐의 문제, 위장의 문제, 간담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고 오령열, 방열로 오열을 빼서 통증이 호전되고 그 다음에 아까 대흉근, 소흉근, 사각근까지 넣어가지고 치료를 같이 하나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각근, 접경골 이렇게 세트다. 그 다음에 협통, 우리가 이제 골프 치다가 옆구리 나가는 이유를 같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치다 보면은 옆구리가 나가는 경우가 많죠. 왜 나가냐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치다 보면은 어디를 손상하냐면 견갑하근을 손상합니다. 아까 요 근육을.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거근이 돼요. 자, 견갑하근의 요 아랫부분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늑골까지 쌓여요. 근데 이 견갑하근이 손상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견갑하근이 손상되면은 자 아까 견갑하근이 손상되면은 수축 견갑하근이 수축하게 되면은 아까 여기 능형근에도 문제가 생기지만은 여기 정거근에도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당기게 됩니다. 정거근 수축. 그럼 정거근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기 옆구리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압박골절이 나거나 골절이 일어납니다. 미세하게 금이 가거나. 그래서 늑골에 골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늑골 골절이 됐어요. 넘어져서. 그런 경우에 잘 안 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어디까지 손상될 수 있다? 견갑하근까지 손상될 수 있다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통증만 견갑하근을 쓰는 게 아니라 옆구리, 협통에도 무조건 견갑하근을 치료해야 된다. 우리가 골프 치다가 늑골이 골절된 경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만 붓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문제다? 견갑하근이 문제다. 견갑하근을 꼭 먼저 치료해줘야 된다. 이게 근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거근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팔 들려고 할 때 이 정거근이 단축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견갑하근에 붙어 있으니까 제한을 주겠죠. 그래서 정거근이 안 좋을 때도 손을 못 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견갑골 안에 붙어서 있어요. 여기서. 자, 꺼주시고 잠깐만 해볼래요? 그래 이제 오령열, 습부왕은 오령열은 양 견갑골 사이 흉추 따라서 습부왕을 3회 정도 붙여주면 어혈이 많이 나옵니다. 심장의 어혈, 기관지 폐의 어혈, 비위의 어혈을 제거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꺼주시고. 자, 네, 어깨 마사지 들어갈게요. 어깨에 한번 손상되면은 좀 치료가 잘 안 되는 편이죠.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원인을 잡아드릴게요. 자, 보통 어깨 아픈 경우는 이 겉에 근육이 손상된 경우는 그냥 스스로 나아요. 근데 별의별 치료를 했는데도 안 되고 정형외과 치료를 해도 안 되고 다른 한의원 가도 안 되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속에 있는 근육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깨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견갑하근, 극하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견갑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라고 보시면 여기 이 상완골에서 일이 들어가요. 안쪽 라인에서 여기서 끝나요. 그럼 앞에 늑골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견갑하근이고 바깥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가는 것은 극하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회외, 하나는 회내. 그럼 이게 견갑하근, 극하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근데 이제 어깨 문제를 봐보세요. 자, 회외, 회내 하면 어깨가 지금 어떻게 돼요? 쫙 펴졌다가 말렸다가 쫙 펴졌다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되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견갑골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릴 때는 안 움직여요. 견갑골이 이 정도까지 올릴 때는 안 움직이는데 여기 120도에서 180도 올라가려고 하면은 견갑골이 어떻게 될까요? 회전이 돼야 됩니다. 회전이. 그래서 견갑골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견갑골이 이쪽이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 마지막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경우가 이 견갑골이 회전이 안 돼. 그래서 이 견갑하근 극하근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견갑골이 회전이 되게 만들어준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견갑골 교정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견갑골이 회전한다가 중요한 겁니다. 자, 회전한다. 그럼 회전한다고 하면은 어디가 축이 되냐? 오해돌기예요. 여기 오해돌기. 오해돌기. 견갑골은 이 근육 다 뜯어내면은 딱 하면은 그냥 빠져요. 이 쇄골 밑으로 오해돌기가 이렇게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쇄골 밑에. 그래서 근육을 다 제거하고 딱 뜯으면은 견갑골은 딱 뜯어져요. 그러니까 견갑골 어깨는 불안정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해돌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회전축이 됩니다. 축.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견갑골 회전이 제한된 경우가 많죠. 제한된 경우는 잡아봤어요. 오해돌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소유근이에요. 오해돌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오해완근이에요. 이 두 근육이 수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돌기에서 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축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오해완근과 소유근이 오해돌기를 꽉 수축해서 오해돌기를 제한을 걸면은 회전이 안 되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밑에서 잡아서 못 돌게 만들어주는 거 있어. 밑에서 왜 못 돌아요? 아까 견갑하근 이 안쪽에서 정거근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정거근이 수축해버리면은 이게 못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려고 하면은 못 돌아가요. 그래서 한 군데 더 잡아라 그러면은 정거근이 어디에 붙어 있다? 견갑하근 끝에 붙어 있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먼저 견갑골 회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오해돌기를 치료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해완근과 소유근을 먼저 풀어줘야 되고 정거근까지 먼저 풀어주는 게 견갑골 교정하기 전에 시작할 거예요. 이 세 근육이 굳어 있으면은 견갑골이 회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견갑골 회전하기 전에 먼저 치료해야 할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견갑골이 회전이 안 되는 경우에 치료가 상당히 난치로 갑니다. 난치. 그래서 견갑하근이 극하근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오해완근이 문제가 되고 이게 치료할 때는 오해완근이 안쪽에서 요 배가 안쪽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찔찔해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바로 잡는데 비전문가는 못 잡죠. 그래서 올리면은 이 각이 생깁니다. 이 각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여기가 견갑하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소유근 아까 여기 밑에 있고 소유근과 견갑하근 그 다음 정거근은 이렇게 늑골 따라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이 세 근육을 풀어준 다음에 견갑골을 회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견갑골은 아까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견갑골 교정을 여기다 공을 여기다 놓고 방향을 이렇게 말린 경우는 공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밀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라운드 숄더가 이렇게 된 경우
이렇게 된 경우는 요거 조금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면 되겠죠.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갑골은 교정이 다 됩니다. 그래서 2, 3회 정도 교정을 먼저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걸 해주면 뭐예요? 누워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회 내한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보통은 누워있는 동안에, 쉬는 동안에 어깨가 어떻게 돼요? 나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누울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깨가 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정할 때도 회 외를 시켜놓고 교정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 자체도 어떻게 회 외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깨를 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 펴세요. 회 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펴려고 하면서 엄청 힘듭니다. 뭐만 하면 돼요? 팔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팔을 돌려주면은 회만 해주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라운드 숄더가 해결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 외를 시켜놓고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견갑하근이 이제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극하근은 바깥쪽으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견갑골의 바깥쪽. 그 다음에 견갑하근은 견갑골의 안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 능형근이 있는 거죠. 능형근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극하근과 견갑하근이 수축했어요. 손상이 돼서 수축했어. 요렇게 당기면은 능형근이 아픈 거고, 요렇게 당기면은 어때요?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팔을 올리려고 하는 첫 번째 근육은 뭐냐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극상근이에요. 이게. 여기 극상근. 극상근이 들려고 하는데 요 밑에 큰 근육들, 견갑하근과 극하근이 꽉 잡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과부하 걸려요, 걸려요?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디가 끊어져? 극상근의 건이 인대가 손상이 되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은 다 어디로 나타난다? 극상근으로 나타나요. 자, 원인은 극하근과 견갑하근이 문제인데, 요 견갑하근과 극하근이 수축해서 안 늘어나. 안 늘어난다는 게 뭐냐면은 밑에서 꽉 잡고 있죠. 그러면은 일을 많이 하는 과부하가 어디에 걸려? 극상근에 걸려서 극상근의 건이 파열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파요.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치료를 어디로만 해? 극상근으로만 열심히 하고 있고, 초음파, 충격파, 주사치료, 침치료를 다 요거만 하고 있어. 근데 계속 잡아당기고 수축하는 놈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낫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견갑하고 극하근을 먼저 장침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료법을 봐요. 1번 이거예요. 이거. 오해왕근, 소흉근, 전근을 쳐서 견갑골을 움직이게 해주고 견갑골을 교정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침으로 극하근과 견갑하근을 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부위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요게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테로이드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손상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어깨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연결된 데가 어디로 연결된다? 저평골과 사각근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더 쳐주면 됩니다. 올라가면 무조건 저평골과 사각근이 대장, 그 다음에 견갑하고 극하근이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깨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견갑하근이 안쪽에서 만나는 데가 상완골막이에요. 어디냐면은 요 안쪽 라인 있죠. 여기 쭉 집어넣어. 그리고 왔다 갔다 해봐요. 찌릿찌릿합니다. 손끝까지 찌릿찌릿합니다. 뼈까지 집어넣어요. 뼈까지 쭉 집어넣어. 그러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해봐요. 어때요? 찌릿찌릿하죠. 손끝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상완골막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상완골막. 여기서부터 이제 소회까지, 음소회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안쪽 여기를 음소회라고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된 이 라인을 골막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손관절의 특효입니다. 우리 루마티스든 퇴행성 관절이든 여기를 밀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밀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눌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방법. 손끝까지 찌릿찌릿하죠. 이 라인입니다. 여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침을 사용하거나 아까 마사지법을 두 가지 방법. 쑥 집어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방법. 찌릿하죠. 손끝까지. 그 다음에 그릇으로 밀어버리는 방법. 몇 번? 천천히 10번 밀어주는 방법. 장침을 쓰거나 손으로 마사지 하거나 그릇으로 밀어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손끝까지 신경치료, 관절치료 다 여기서 합니다. 그 손가락 끝까지 뭐가 있어요? 손가락은 루마티스도 있고, RA, 루마티스, 퇴행성, DA. 루마티스든 퇴행성이든 여기서 치료돼요. 그 다음 우리가 탄발기라든가 손 우리가 삐끗한 경우 있죠. 손상된 경우. 또 붓는 경우 다 어디서 치료할까? 여기서 치료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픈 부위까지 하고 다섯 번째 이렇게 상완 골막까지 치료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어깨 통증의 치료법이에요. 여기에 다 걸립니다. 100% 다 걸려요. 이게 이제 어깨 마사지 방법이에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극상근 쪽으로만 치료하고 진단하고 그냥 놓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견갑하근과 극하근이 수축하여 늘어나지 않으니 극상근이 너무 힘들어서 통증이 온 것으로 견갑하근, 극하근, 광배근을 치료하지 않으면 경부는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꽉꽉 눌러주는 겁니다. 깊숙이. 아니면 뼈 안쪽으로 이렇게 꽉꽉 눌러주는 거예요. 뼈 안쪽까지 타게. 막 찌릿찌릿합니다. 뼈 안쪽이. 그 다음에 이제 상완골막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완골 안쪽에 깊숙이 넣어서 앞뒤로 움직이면은 좌우로 움직이면은 손끝까지 신경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죠. 그래서 수지 관절염, 루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손목, 엘보까지도 효과가 있죠. 그래서 회익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를 꼭 이렇게 마사지 해줘요. 밖에서 적은 다음에. 회익은 마사지를 추가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엘보 치료가 안 되죠, 엘보. 엘보가 왜 치료가 안 될까요? 엘보니까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엘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사 놓고 침을 놔, 열심히. 여기 염증이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테니스 엘보든 골프 엘보든 상관없어. 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계속 염증이 생겨요. 왜 생길까요? 우리가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근육들이 밖으로 가는 근육들은 다 일이 붙어. 안쪽으로 가는 근육들은 다 일이 붙어요. 그럼 이 근육들이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대 부착 지점 여기가 염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똑같죠. 이 근육들이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이 수축해 버리니까 여기 인대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엘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 근육들을 늘려주는 방법이죠. 밀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쪽은 다 일이 붙어 있어요. 바깥쪽은 다 일이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를 천천히 밀어서 없애버리면은 엘보가 다 났습니다.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엘보. 그 다음에 견갑골 교정 마사지는 공을 견갑골 하부에 놓고 앞뒤로 잡아서 외절 시켜주고 또 옆으로 눌러서 라운드 숄더를 펴줍니다. 그래서 지그하게 눌러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회전감을 주면서 해야 돼요. 회전감. 우리는 그냥 이게 방향을 수직으로 미는 게 아니라 회전감을 주면서 견갑골이 같이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의원에 요 루마티스라든가 퇴행성은 우리가 혈액방이나 우리 한의원에 있는 혈액방이나 관절방을 먹으면서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은 다 나아요. 근데 한의원에서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줘야 된다? 마사지. 상완 골반 마사지하고 회근 마사지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이걸 해주면은 우리가 루마티스도 치료됩니다. 퇴행성 관절도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오해돌기예요. 이게 오해돌기. 여기 내려가는 게 오해왕근입니다. 요게 소유근이에요. 이 두 근육이 수축을 했어. 그러면 오해돌기가 회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오해돌기가 회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견갑골이 고정이 되어버리고 회전이 안 돼요. 이렇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견갑하근이나 극하근만 치료를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견갑골이 회전하는 경우는 이 치료가 그래도 금방 됩니다. 그렇지만 만져보면 견갑골이 회전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가끔씩 견갑골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냐면은 전방경사. 골반 이야기하죠. 골반. 전방경사가 되면은 골반이 이렇게 전방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 척추가, 요추가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 그럼 흉추도 뒤로 나와. 여기 허리는 쑥 들어가고 흉추는 뒤로 이렇게 쑥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치면서니까 이 속으로 쑥 들어가. 허리가 보통 굴곡이 심하게 됐다가 뒤 허리에서, 등 쪽에서 또 이렇게 나와. 그럼 흉추가 뒤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능형근 쪽에 문제 제한이 걸리잖아요. 여기. 이게 흉추거든. 능형근 쪽이 제한이 돼버리죠. 그럼 여기서 빡 잡고 있어버려요, 이제. 팽창해가지고. 그러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이 경우 빼놓고는 능형근에서 회전이 안 되는 건 없는데, 여기에서 흉추가 후만이 심해요. 후만이 심해지니까 능형근이 이제 이게 뒤로 밀리니까 당길 거 아닙니까? 그럼 견갑골이 여기서 잡아서 회전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견갑골을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방경사를 해결하지 않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방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요추는 앞으로 굴곡이 이렇게 됐다가 흉추가 뒤로 나올 때 여기에서 능형근이 꽉 타이트해져 버리니까 요 견갑골 자체에 회전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 전거근은 여기에서 쭉 나가죠. 아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 시스템을 알고 있지 않으면 절대 어깨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가끔씩 있어요. 전방경사가 심해서 흉추가 뒤로 후만이 돼서 능형근에서 꽉 조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견갑골을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돼요. 그때 어디를 해야 돼? 전방경사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한번 봐야겠죠. 아, 그래서 이 전방경사까지도 어깨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견갑골 회전이 되나 안 되나 먼저 보고, 그래서 회전이 안 된다 그러면 오해돌기가 축인데 오해왕근이라든가 소유근, 정근근의 문제. 그다음 한 가지 더 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능형근의 문제까지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능형근의 문제는 뭘 해결해야 돼요? 골반 경사를 해결해줘야 돼요. 여기서 풀어주고 나면은 견갑골이 이제 움직일 수 있네요. 그럼 뭘 해요? 견갑골을 교정을 해줘. 이렇게 공을 견갑골 아래에다 놓고 교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견갑골 속으로 들어가는 근육, 가장 깊숙이 있는 근육이 뭐예요? 견갑하근과 극하근이란 거예요. 견갑하근은 견갑골 안쪽으로, 극하근은 견갑골의 외측으로. 그래서 회 내와 회 외에 관계를 하죠. 회내, 극하근은 회 외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아픈 쪽 극사근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치료해 준다? 상완 골막을 치료해 준다. 이러면은 연결이 다 끝나고 옵니다. 견갑골의 치료법은 이거 하나예요. 엄청 중요해요. 이게 모든 견갑골을 치료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몇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견갑골의 고리인 오해돌기에 붙어있는 오해왕근과 소유근이 당기게 되면 견비통이 잘 낫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견갑골의 회전을 제한하여 오해왕근은 라운드 숄더, 소유근은 윙 스카플라라고 해서 이 밑에가 붕 떠버리는 그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해왕근과 오해돌기 주변을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오해돌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오해왕근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풀어줍니다. 상완을 거성할 때 마지막 150에서 180도 사이에서는 견갑골이 어떻게 돼요?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오해돌기를 안정화시켜주는 소흉근과 오해왕근이 수축되어 있으면은 견갑골 회전이 되지 않아서 팔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다음 엘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깥쪽의 모든 근육들은 이 바깥쪽 엘보에 붙고 안쪽에 있는 모든 근육들은 이 안쪽 엘보에 붙어요. 그러면 이 근육들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수축하니까 이렇게 수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인대 부착 지점인 여기 상과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절대 낫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 치고 나타났다 테니스 치면 계속 운동하잖아요. 그럼 이게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10회 정도 밀어준다. 그리고 나서 엘보는 마지막으로 뭘 치료해준다? 회액은 여기를 치료해준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해주고 또 밀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목을 삐끗했다. 손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부터 풀어줘요? 상완 골목에서부터 풀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넘어진 경우가 있어요. 넘어진 경우. 그런 경우는 짚으면서 어디까지 손상이 돼요? 견갑하근까지 손상돼요. 이렇게.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싶어요. 우리가 손이 찌릿찌릿한 경우 있잖아요. 손이 저리고 이런 경우도 대부분은 어디서 왔다 그래요? 이걸 상기마비라고 그래요. 상기마모. 마비가 있고 뻣뻣해지는 거, 마모. 그러니까 상기가 저림 증상. 그러면 이게 경추 디스크의 문제가 아닌가? 협착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먼저 많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협착증을 치료하는 것은 뭐예요? 사각근이 치료하죠. 사각근. 사각근이 경추에 싸고 있는 근육이니까 사각근을 늘려주면은 디스크 협착증은 이제 해결이 되는데 경추가 잘 풀리고 나서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뭐냐면은 이 견갑하근. 견갑하근이 손상이 되면은 견갑하근이 아까 상완 골반을 타고 여기서 짜릿짜릿한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을 치료해도 안 되는 저릿저릿한 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견갑하근 이쪽이 안 좋아요. 이쪽이 안 좋은데 뭐 하다 보면 손끝까지 찌릿찌릿해. 그래서 이거 내 경추의 문제인가 했는데 이 견갑하근이 지금 장침을 놔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장침을 놓으면은 이게 다 사라져요. 견갑하근이 치료가 되면은 이게 다 사라지는데 지금 견갑하근이 저도 이쪽이 단축되다 보니까 어깨가 이제 약간 말려요 지금. 여기하고 숨이잖아요 지금. 여기 견갑하근이 지금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아주 깊숙하게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여기를 꽉꽉 눌러주면은 손 저리는 게 많이 사라져. 그리고 공을 여기다 놓고 지금 천천히 움직여요. 근데 견갑하근이 안 좋으니까 손이 저려. 손목까지 막 전기가 찌릿찌릿. 이게 강해요. 디스크보다 더 강하더라고.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견갑하근 손상이 되었을 때 디스크 증상처럼 손끝까지 저릿저릿하더라. 그래서 상완 골막하고 견갑하근을 계속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게 증상이 꽤 있습니다. 경추 시술을 했는데도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견갑하근 손상으로 손끝이 저릿저릿할 수가 있고 또 치료를 견갑하근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이 저릿저릿하다. 상기마목 여기에는 저는 꼭 사각근과 견갑하근을 같이 쳐주는 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율이 상승해요. 한 2배는 빨라요. 2배 빨라요. 치료가. 그래서 상기마공에는 어떻게? 사각근과 견갑하근을 같이 쳐줘야 된다.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끊으시고